자, 이번에는 사회 분야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는요, 저희도 매일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매일 조금씩 놀라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보시죠. 조선일보입니다. 고유정 범행 수법 밝혀지나 전 남편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이 소식입니다. 그동안 이 고유정 어떻게 도대체 범행을 한 것인가 알도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물론 동기도 모릅니다. 지금 왜 했는지도. 그런데 수면제 성분이 나왔다. 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어떤 범행의 흔적을 지우려 산 표백제를 샀는데 그중에 뭐 안 쓴 게 있었습니다. 그 안 쓴 제품은 마트에서 환불까지 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글쎄요. 범행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 태연하게 마트에 가서 물건을 환불하는 모습까지 이제 포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놀라운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래서 이유는 또 이렇답니다. 뭐 시신 옆에 뒀더니 찝찝해서 뭐 이렇게 얘기가 했다는 말까지 나와요. 아, 참 이거 어떡합니까 진짜.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고유정 전 남편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뭐 표백제 등 환불까지, 뭐 이불에 묻은 혈액 감정에서 졸피뎀 성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고 씨는 약 처방을 받은 뒤 이 수면제, 이 약 처방을 받은 뒤 사용처 설명을 못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그 내용이 좀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이 아래 부분 잡아주시죠. 경찰 수사 결과 나온 내용입니다. 고 씨가 이 고유정이 제주도로 내려오기 직전인 지난달 17일쯤 한 병원에서 수면제 처방을 받고 인근 약국에서 졸피뎀을 구매했답니다. 그런데요, 고 씨는 감기 등 증세로 약 처방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수면제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거예요. 그동안 이 고 씨는 키가 160에 몸무게가 50kg. 근데 숨진 전 남편은 키가 180에 몸무게가 80kg니까 체격 차이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완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수면제 성분이 뭔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저희가 좀 관련 영상을 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2년 만에 만나는 면접 교수권을 통해 처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이혼 후에 처음 만나는 아들을 만나러 가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운전하면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계속 아유 우리 아들 보고를 한 다음에 노래를 계속 부르더라고요. 그쪽에서 어떻게 주장했냐면 형을 성폭행범으로 만들고 덮치려고 했다가 본인을 덮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중간에 그렇게 도망가서 잠적한 걸로 증언을 했고요. 해서 그 누명을 벗기려고 3일 밤낮을 뛰어다녔고요. 자, 이번 범행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알려지는 데는 저 동생의 역할이 좀 컸다고 뭐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규환 변호사. 예. 범행 과정에 대한 정보가 좀 밝혀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차근차근 더 밝혀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안에 본인이 혼자 있을 때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진술을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마음대로 만들어낼지 몰라도 예. 최소한 그 펜션 바깥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증거가 계속 나타난다면 그걸로 추정할 수 있는 사유들이 계속 발생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예. 특히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게 계획적이냐 우발적이냐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지금 고유정은 우발적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러다 그 우발적인 이유도 자기가 이제 성폭행을 당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 그 같은 일이 발생했다. 예. 실제로 그 이후에 문자도 본인이 보내가지고 예.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죠. 예. 그 가장 큰 이유는 예.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에 따라서 형량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 같은 살인죄지만 대한민국은 1급 살인, 2급 살인이랑 모살 이런 걸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살에서 예. 계획적 살인을 말합니다. 아예 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예. 실질적으로 양형을 할 때는 그것이 완전히 구분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살, 즉 계획적 살인의 경우에는 예. 최소한 정해진 바는 없지만 예. 최소한 15년 이상의 형이 되는데 우발적 살인의 경우는 15년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것을 노리고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그렇게까지 염두에 두었다면 예. 오히려 계획적 살인이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인데 이 지점에 중요한 것은 지금 수면제를 처방받은 것이 예. 17일입니다. 예. 그리고 감기 증세가 있었다는 것이고 예. 그 다음 날 바로 제주도로 갔거든요. 그 다음에 밝혀진 내용들 예. 모든 것들 뭐 다 계획적인 요소가 되지만 예, 예. 처방을 받은 날짜 하루 전날 아. 실제로 관계가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예. 하루 전날 처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날 제주로 갔다라고 하는 그 정황은 아무래도 계획적 살해일 가능성이 높다는 뭔가 것이. 약을 미리 일단 확보한 상태다. 예. 그것도 약을 확보한 것도 예. 예를 들어서 시간이 좀 차가 난다든지 예. 혹은 실제로 뭐 큰 병이 있어서 그랬다든지 예. 이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예. 바로 전날 감기 증세로 처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판사 입장에서 보면 계획적 살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아주 커지게 되는 거죠. 물론 다른 요소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본인이 지금은 계속 그 당시에 예. 혼자 있었다는 걸 이유로 우발적 살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계획적 살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양지열 변호사, 우발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 일단 범행이 저질러진 이후에 전 남편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는 과정이 과연 그 우발적이라는 주장과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사람들이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발적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경찰도 그래서 사실은 계획살인이라고 거의 지금 뭐 확증을 하다시피 하고 있고요. 뭐 좀 전에 영상으로도 나갔지만 표백제라든가 아니면 뭐 세숫대야 뭐 청소용 테이프 같은 것들을 펜션에 무인 펜션에 전 남편을 만나러 가는 길에 가는데 펜션을 청소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런 것들을 어디다 썼는지는 뻔히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고 그 이전에 휴대전화의 포렌식 결과를 보면 그 살인에 필요한 어떤 정보들을 검색한 기록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 그걸 방위하기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얘기는 사실은 검거된 이후에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동생, 그러니까 전 피해자의 동생 얘기도 나왔지만 이미 잡히기 전부터 마치 남편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던 증거들을 조작된 증거들을 심어놨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전 남편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해서 그러고 나서 도망갔고 그다음에 스스로 그게 어떤 드러날까 두려워서 잠적을 했다라는 식으로 잠적을 했다. 그러고 나서 본인은 시신을 다 없애버리고 나면 성폭행을 시도하다 도망간 남편은 잠적을 했고 자신은 피해자인 채로 남아버린 거예요. 사건이 그런 식으로 끝나기를 바랬던 것으로 지금 보여요. 그만큼 치밀한 계획이었고 지금 동생의 진술에 따르면 그렇게 그렇습니다. 보인다는 그렇게 추측이 거죠. 돼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문자 메시지를 남겼어요. 검거되기 전에 문자를 남편 휴대폰을 가지고 자기한테 자기가 문자를 보내요. 성폭행을 하려고 한 거 미안한데 고소는 하지 말아달라고. 이거 검거 전에 이런 가짜 정보를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건 제 말씀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추정이란 거고 수면제가 나온 부분이 의미가 있는 건 그전에 이제 워낙 전 남편이 180에 80kg가 넘는 좀 체구가 좋은 편인데 어떻게 여성이 혼자서 해쳤겠느냐 이런 부분이 와 있는데 수면제를 썼다면 그 부분이 단독 범행으로도 가능하다는 게 해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일단 저 수면제 성분이 나왔다는 건 뭔가 이제 설명이 시작되기 출발된 거죠. 이제 설명에 대한 부분이. 최영선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질문 드리기도 참 모호합니다. 일단 이 고유정 이분이 수사에 처음부터 전혀 협조를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면제도 이불에서 나온 혈흔에서 검출이 된 것이고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피의자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진술 협조를 안 했고 지금 고의냐 뭐 우발적이냐 이런 부분도 정말 그 피의자의 증언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경찰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도 인터넷에 도는 걸로 알고 있지만 증거 수사를 지향하는 우리 경찰에서 저렇게 증거를 치밀하게 인멸하고 증언을 안 하기 시작하면 경찰로서도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은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초동 대응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경찰을 믿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